for Semi-Supervised Obesity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ECCB 2002에서 발표되었고요. 현재 Semi-Supervised Obesity Detection on COCO 5%, 10%, 100% 라벨 데이터에서 소터를 달성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저희 팀은 김병현, 김선호, 김현진, 박지아, 안종식, 이찬혁, 홍기, 현정창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발표자 안종식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종류에 따라서 학습 방법으로 슈퍼바이드 러닝, 언슈퍼바이드, 세미 슈퍼바이드, 위클리 슈퍼바이드 러닝이 있는데요. 슈퍼바이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어노테이션이 모두 매칭되어 있고 언슈퍼바이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미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라벨 데이터와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위클리 슈퍼바이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타겟으로 하는 태스크의 어노테이션이 아닌 다른 인다이렉트한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을 활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입니다. 저자는 기존의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인 슈도 라벨링과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슈도 라벨링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슈도 라벨링 경우에는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티처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라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티처 모델의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되고 그 인퍼런스의 결과를 슈도 라벨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슈도 라벨 데이터와 라벨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최종적으로 학습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슈도 라벨링은 클래시피케이션에 집중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도 라벨링 기법을 통해 만든 슈도 라벨을 분석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지표인 프리시전과 IO 스레시홀드의 관계를 보면 IO가 0.9일 경우에 프리시전이 31%밖에 되지 않고요. 0.3일 때는 8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82% 수준입니다. IO 스레시홀드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프리시전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지표를 분석했을 때 슈도 라벨의 50%가 0.3에서 0.9 구간에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학습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운드 박스 퀄리티가 좋지 않은 슈도 라벨의 경우에는 라벨 어사이먼트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프로포절 박스와 GT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0.39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고 그에 따라 백그라운드로 할당이 되어야 하지만은 왼쪽의 경우처럼 이제 로우 퀄리티의 슈도 라벨과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IU가 0.55가 되어 포어그라운드로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할당은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디시전 바운더리 생성을 방해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성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은 슈도 라벨링 방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 방식인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입니다.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은 라벨 데이터는 슈퍼바이드 웨이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언라벨 데이터는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뒤 두 개의 이미지 모두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두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둘 다 펄슨으로 동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동일성을 가지고 쿠벡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로스와 같은 컨시스턴스 로스를 계산해서 이를 통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의 문제를 앞서 설명드린 슈도 라벨링과 같은 맥락으로 디텍션 태스크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스케일에 인베런트 해야 되고 당연히 스몰 오브젝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한 피처 피라미드를 최근에는 당연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텍션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FPN처럼 스케일을 고려한 학습 방법이 기존의 컨시스턴시 러닝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보시는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은 컨시스턴시 네트워크의 프리딕션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의 프리딕션 결과만을 이용해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라벨 레벨 컨시스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 논문에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릴레이트 웍스 부분입니다. 본 논문의 메소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관련 연구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민 티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 티처의 경우에는 민 티처는 티처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의 웨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좀 다른 다르게 학습되거나 다른 웨이트를 가졌지만은 민티처에서는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법을 사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의 웨이트를 티처 모델의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곱한 값을 이전 스튜던트 모델의 가중치를 알파를 곱해서 이전 스튜던트 모델의 가중치를 티처 모델로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 얼마 전에 이미지 처리 팀에서 리뷰한 적이 있는 소프트 티처 모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 티처와 동일하게 스튜던트 모델과 EMA 방법을 사용을 해서 티처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언라벨 데이터는 이제 호라이즌트 플립이나 랜덤 리사이징 같은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와 컷아웃이나 로테이션 같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를 둘 다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티처 모델의 NMS 결과를 슈더박스로 활용을 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소프트 티처의 모델 구조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메소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구조는 소프트 티처와 동일합니다. 다만 언바이어스 티처라는 논문에서 슈더박스를 이용한 박스 리그레션 로스를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본 논문에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박스 리그레션 로스를 삭제하는 이유는 슈도 라벨에 의해 생성된 바운딩 박스는 퀄리티 문제로 학습 과정에서 언스테이블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총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션 가이드 라벨 어사인먼트, 두 번째는 포지티브 프로포절 컨시스턴시 보팅, 세 번째는 멀티뷰 스케일 인버런트 러닝입니다. 이제 PCB 같은 경우는 전체 구조에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MSL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딕션 가이드 라벨 어사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의 네트워크는 패스트 RCN을 사용하게 되고요. 기존의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처 모델의 NMS 결과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언급했듯이 슈도 라벨을 이용한 박스 리그레션은 학습 과정을 불안하게 해서 해당 오스텀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티처 모델의 번딩 박스 성능과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티처 모델의 RPN 결과를 스튜던트 모델의 RPN 결과와 공유해서 가이던스를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박스 프로포절들을 이제 기존의 GT와 IOU를 이용해서 샘플링 하던 방법과 다르게 퀄리티를 개선해서 N개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퀄리티 같은 경우는 요 수식과 같으면 S는 컨피던스 스코어, U는 GT와의 IU, 즉 이제 슈도 라벨과의 I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샘플링할 때 N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렇게 결정된 값이 아니라 OTA라는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다이나믹 K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적의 이 N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적의 N은 리그레션 로스를 잘 계산하는 숫자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N을 다이나믹하게 선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지티브 프로포절 컨시스턴시 보팅입니다. 기존에 박스 필터링을 진행할 때 프로버비리티와 컨피던스 곱슬 통해서 스코어링을 하던 것을 벗어나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 또한 고려하기 위해서 스코어링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제 리그레션 컨시스턴시를 제안을 했고 수식을 보시다시피 IOU 기반으로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리그레션 컨시스턴시를 이제 리그레션 로스에 반영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네트워크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제시한 리그레션 컨시스턴시의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캐터 그래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 IOU와 컨시스턴시가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컨시스턴시는 높지만은 IOU가 낮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어노테이션 에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셋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MS 코코에서 어노테이션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과 노란색 박스들은 전부 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학습된 네트워크가 추정한 프레딕션 결과인데요. 이 빨간색 박스들은 실제로 이렇게 쳐져야 되지만은 데이터셋 자체에서 없는 어노테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멀티뷰 스케일 인버런트 러닝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라벨 컨시스턴시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랜덤 리사이즈 라시오를 결합해 라벨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합니다. 랜덤 리사이즈를 진행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동일한 이미지이므로 동일한 라벨 결과가 나타나야 되며 이를 통해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피처 레벨 컨시스턴시를 반영하고자 했는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의 스케일 인베이런트 해야 하는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FPN 구조를 활용해 피처 레벨 컨시스턴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뷰 1 이미지와 뷰 2 이미지를 각각 네트워크에 통과시키고 해당 네트워크 FPN 구조에서 동일한 레졸루션을 갖는 FPN의 스테이지의 피처 맵을 피처 얼라이먼트 시키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640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P3 단계에서는 160이 될 텐데 320 인풋을 가지는 FPN에서 보면은 P2 네트워크가 160의 레졸루션을 가질 겁니다. 이러한 두 개의 피처가 같은 레졸루션을 갖는 피처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가 인풋으로 받았을 때 피처 맵이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Q&A가 빠졌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partially 라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n%만큼 랜덤 샘플링해서 라벨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랜덤 샘플링이기 때문에 5fold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 번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평균 MAP와 STD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각각 태스크에 대해서 제일 좋은 소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벨 데이터를 활용해 fully supervised 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라벨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적으로 학습한 경우도 제시를 했는데요. 요 MAP 41이 라벨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fully supervised array로 학습한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언라벨 데이터로 본 논문에 제시한 방법으로 학습했을 때 MAP 5.1% 향상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데이터로 학습한 네트워크를 언라벨 데이터로 추가 학습했더니 MAP가 5.1%나 증가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성적인 결과를 보시면요. 슈퍼바이드 러닝을 통해 학습한 네트워크 결과입니다. 딱 보시다시피 본 논문에 제시한 방법이 좀 더 잘 디텍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기존의 다른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 방식인 소프트티처보다 빠른 컨버전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모듈을 사용해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모듈을 사용했을 때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멀티뷰 스케일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는 싱글 스케일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전에 랜덤 리사이즈 라시오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된 라시오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 결과입니다. 확실히 이제 랜덤한 라시오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 결과가 더 좋은 건 확인할 수 있고요. 따로 저자는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그멘테이션 효과로 인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각기 모듈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어벌레이션을 진행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찾아 성능을 내었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을 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 소타를 달성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이제 본 논문을 리뷰하면서 몇 가지 생긴 의문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항상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 논문을 보다 보면은 정해진 퍼센트만큼의 라벨 데이터 비율만을 평가를 하고 이제 실제 이제 모델의 성능과 라벨링 코스트의 타협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제일 적절한 라벨 데이터냐라는 것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사실 모델마다 다를 텐데 같이 결과를 내줬으면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이 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성능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이제 디텍션 리더보드를 보면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고요.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대 MAP 같은 경우는 46.1이고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MAP를 보면은 다 60 이상입니다. 이렇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60% 넘는 성능을 보유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능적으로 보면은 46.1%라는 그 수치가 별로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라벨 데이터를 학습하고 언라벨 데이터로 추가로 학습을 했더니 성능이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패스트 RCN으로만 검증을 하고 다른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에서는 하나도 검증 안 했다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패스트 RCN 같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에 논문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라면은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 혹시 아니면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 중에 트랜스포머 뭐 계열의 논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라고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논문 자체가 좋은 논문이고 제가 논문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순수한 의문점에서 이런 순수하게 이제 궁금증에서 나온 의문점 이런 거를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문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